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삶의 곳곳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고집스러운 누군가를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말을 되뇌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하죠. 마치 세상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처럼 들리는 쇼펜하우어의 이 명제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그가 이야기한 변화의 본질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정말 일치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의 편견 속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함께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파동부터 거대한 국가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적 순간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와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고정성 사이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생생하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사람과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명 기대하셔도 좋을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예요. 많은 이들이 쇼펜하우어의 그 말을 들으면 마치 형태를 바꾸기 어려운 돌덩이처럼 굳어진 인간의 본성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번 형성된 성격이나 습관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말이죠. 그의 철학은 종종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해석되곤 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끝없는 욕망을 좇아 고통을 유발한다는 그의 사상과 맞물려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더욱 굳건해진 면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죠?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명제가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쇼펜하우어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변치 않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행동이나 관계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의미였을까요? 그의 통찰은 사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고정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복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는 인간 본성의 깊은 뿌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들은 끊임없이 반응하며 새로운 형태로 자라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며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며 이 흥미로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때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한 역사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이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었죠. 주변의 만류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적 존립이 걸린 일촉즉발의 상황 앞에서 그는 과거의 오랜 신념과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엎는 전례 없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평소 그의 고지식함을 잘 알던 참모들은 물론 후세 역사가들조차 그의 파격적인 선택에 큰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마치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듯 그의 행동 양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과연 그의 본질적인 성격마저 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적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극적인 사례를 통해 개인의 깊은 본성은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극단적인 환경과 마주했을 때 인간의 행동과 전략은 얼마나 놀랍도록 극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변화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게 할 중요한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리더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개인의 깊은 본성은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극단적인 환경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행동과 전략은 얼마나 놀랍도록 변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국가의 존망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오랜 신념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본질적인 성격마저 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적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그는 평생을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죠. 모두가 돌아가라고 할 때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고집했고 유연함보다는 강직함을 미덕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순간, 그에게는 과거의 모든 경험과 신념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낡은 나침반 대신 새로운 항해 지도를 꺼내든 선장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인 노선을 택합니다. 과거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법한, 때로는 비판받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러한 그의 결정은 단순히 성격이 변했다기보다는 극심한 위기 상황이 그의 행동 양식에 새로운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강철도 뜨거운 불길 앞에서 유연하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의 본질적 자아는 그대로였지만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성이 그의 외적 행동과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개인의 변치 않는 본성 속에서도 외부 환경에 따라 얼마나 극적으로 행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 통찰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오랜 관습과 신념마저도 기꺼이 제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역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는 수십 년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불신과 적대감으로 얼룩졌던 두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마치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들처럼 오랜 시간 서로를 증오하며 대립해왔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자 악의 근원이라고 믿으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충돌해왔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의 벽은 너무나 두터워 그 누구도 이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강물과 바다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국가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혹은 새로운 이익 구조의 등장을 계기로 과거의 모든 적대감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잡게 됩니다.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던 병사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불신 가득했던 회담장이 협력의 논의로 채워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 펼쳐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별 구성원들의 본성이나 상대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석이 평소에는 서로 밀어내지만 더 강력한 외부 자기장에 의해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각자의 본질적인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가 두 자석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개개인의 본성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사례는 그러한 불변의 본성을 지닌 존재들이 모여 이루는 관계의 역학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맺는 관계의 양상과 방향은 외부 조건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말이죠. 이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아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정된 본성과 유동적인 관계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정된 본성을 가진 개인이 모여 관계의 역학이 변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듯한 놀라운 전환점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 앞에서 그저 삶의 변화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본성의 불변성과 삶의 변화 가능성 사이의 미묘한 간극을 함께 탐색해 보시죠. 여기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김민수 씨라고 부르죠. 그는 수십 년간 고층 빌딩의 사무실에서 숫자를 다루는 일에 몰두해왔습니다. 그의 일상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반복되었죠. 아침 일찍 출근해 빽빽한 서류와 씨름하고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꽤나 냉소적이었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오직 효율성과 성과만이 삶의 가치라고 굳게 믿었죠. 늘 같은 색깔의 넥타이를 매고 같은 메뉴의 점심 식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깊은 교류 없이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삶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했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늘 바쁘게 돌아가던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 자신과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 후 그는 우연히 오래된 동네 책방에서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꿈, 즉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던 순수한 열망이 담긴 낡은 사진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 쌓인 사진첩 속에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가 단숨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랜 습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건강 악화라는 절박한 위기,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이텐 꿈은 그에게 더 이상 이전의 삶을 반복할 수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었지만 이제 그 꼼꼼함은 숫자가 아닌 피사체의 아름다움을 담는 데 쓰이게 되었죠. 그의 냉소적이던 표정은 카메라 렌즈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의 본질적인 성격, 즉 꼼꼼함이나 완벽주의 같은 기질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질이 발현되는 방식과 방향,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태도는 극적으로 달라졌죠. 마치 거친 바위 같았던 그의 내면에 따뜻한 물길이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피워낸 것과 같습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개인의 깊은 본성 자체를 지칭하는 것일지라도 그 본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과 정체성,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의 통찰은 단순히 고정된 운명을 말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적인 특성이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탐구였던 것이죠. 우리는 방금 민수 씨처럼 한 개인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면의 잠재력을 발현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오랜 신념을 뒤엎는 리더의 결단,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적대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국제관계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죠. 이 모든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깊은 본성 그 자체는 어쩌면 변하지 않는 확고한 뿌리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와 잎, 그리고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은 바로 이 본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듯 우리의 내면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변화의 역설적인 진실이 아닐까요?
이처럼 복잡하면서도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고 깊이 있게 재정립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까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스스로 가두었던 모든 고정관념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동적인 물결과 같다는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노력이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충격,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는 순간이죠. 삶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말에만 갇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는 냉소적인 결론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스스로 변화할 소중한 기회를 아쉽게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질적인 고정성 속에서도 행동과 관계의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며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때때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인간 본연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변성의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여정을 함께 떠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